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인데요. 네. 예, 이번 주 이제 물가 지표가 미국의 CPI, PPI도 있었고, 네, 그렇죠. 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물가는 좀 확실히 좀 안정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수는 2,569인데 2,600 한번 찍을까요? 네, 갈 것 같아요. 네네. 예, 분위기 자체가. 네네. 오늘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또 좀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워낙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변동성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또 뭐 완전히 밀리지 않고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 그룹이 그렇고요. 다시 좀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네. 2차 전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 그 최근에 나온 리포트 좀 뭐 하향도 나오고 네네. 홀도 나오고 했을 때 네. 뭐 에코프로를 얘기하기 전에 에코프로 BM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27년까지 보자. 네. 이거 같아요. 최근 나온 리포트는. 무슨 얘기냐? 27년 이후를 본다면 더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회사에 제시한 게 27년 목표를 줬기 때문에 네. 27년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 70만 톤의 캐파를 갖춘다. 네. 그러면 가동을 100% 하지 않더라도 한 60만 톤이 매출이 일어난다. 기본적으로. 가격은 지금보다 좀 한 세월이 남았으니까 20% 네. 빠진다. 이렇게 하면 그 리즈너블 하거든요. 그러면 한 60만 톤의 가격 지금보다 20% 떨어진 거 하면 매출 나오고 네. 마진이 아마 하이 싱글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대충 매출이 흘러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은 얼마 나오냐면 에코프로 BM부터 보여주세요. 그럼 BM이 사실은 이제 양극재라는 사업이 명확한 회사니까 그렇죠. 에코프로 BM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얘기를 좀 하죠. 네. 그럼 일단 보시면은 60만 톤을 27년 된다. 4년 뒤에 회사의 목표치입니다. 이게 안 될 수도 있지만 믿는 거죠. 어느 정도. 가격은 지금보다 내려가는 게 맞겠죠? 네, 맞는데 하면은 매출이 한 34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맞죠? 34조인데 영업이익률이 경쟁이 심해지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경쟁이 뭐 지금 비슷하면 이 정도 나오겠죠. 그럼 하면은 이익이 한 2조 4천 나오거든요. 뭐 순이익이 좀 빠지겠지만 여기다가 지금 PER을 얼마 곱하냐 그렇죠. 지금이야 이젠 그 2차 전지의 그 성장 막 이런 거 하는 거니까 30배도 주고 40배도 줍니다만은 4년 뒤면은 성숙기 초반 정도는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2030년에 한 50%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마 25배 정도에서 20배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에서 25배의 PER을 회사의 목표치로 하는 매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7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아마 지금 주가가 아마 얼마 전에 했던 30만 원 정도에서 크게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장인 거죠. 에코프로 BM. 네. 그럼 일단 에코프로 BM은 쫓아가려고 하니까 27년, 28년, 29년 그 다음에 어떻게 아느냐? 그럼 그것도 가봐야 되는 거니까. 단기적 많이 갔으니까 쉬어가자라는 개념이 나오는 게 에코프로 BM에 대한 홀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동안은 사실 워낙 뭐 사실 분석에 손을 떠나버려가지고 분석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네네. 관련된 자료들이 이번 주에 이제 몇 개 나왔죠. 에코프로 BM이나 예를 들면 뭐 LNF나 이런 쪽은 그 이익을 추정해가지고 그죠? 네. 그다음에 Q를 추정하고 이익을 추정해서 밸류를 한 건데 에코프로가 이제 좀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회사 성격이고 자회사 상장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밸류에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리포트 나온 거를 그럼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가장 최근에 좀 안 좋게 나온 거 보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27년을 기준으로 하자. 아까 말씀드린 BM, 에코프로 BM이 매출이 있고 영업이 있었잖아요. PER이 있고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데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이게 지주회사니까 우리 그 에코가 갖고 있는 에코프로 BM의 지분이 아마 40 몇 프로일 겁니다. 그거 가져오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오느냐? 할인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보통은 지주에서 할인하죠. 그렇죠. 할인율이 좀 뭐 적을 때는 20%도 되긴 하지만 보통은 한 50%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많을 땐 70%. 그래서 이 친구는 한 50%, 51% 할인했어요. 거의 반토막.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에코프로 BM의 27년도 가치 PER 25배를 할인해서 반토막을 하니까 한 6조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뭐 상장을 앞두고 신청한다는 회사도 있지만은 비상장 회사도 몇 가지 있는데 수사나 리튬, 리사이클링 이런 비상장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가치가 좀 없잖아요. 근데 비상장 회사의 가치가 물론 이제 실현된 건 아니지만 상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밸류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비상장일 때 가치가 해서 너무 좀 낮게 밸류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논란하려면 이 비상장 가치를 얼마냐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 회사를 미는 사람도 헷갈린다는 사람도 이 가치를 지금 논의를 못하는 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자회사의 비상장 자회사는 비상장 자회사는 그냥 장부가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네. 이렇게 장부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장부가가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 두 가지는 뭐냐면은 이거 역시 회사가 목표로 하는 27년도 목표하는 매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비상장 회사지만은 그 27년에 목표하는 매출 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PER을 25배 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것도 27년까지 어느 정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PER이 비상장 자회사가 30배다 40배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비상장 자회사도 비행과 마찬가지로 20에서 25배 정도가 PER이 한다 하면은 이 가치가 대충 한 요게 한 4, 5조 정도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합하면은 가장 큰 거는 BM 에코프로 BM의 가치를 50% 할인한 게 가장 크고요. 예. 비상장 자회사는 27년도 매출 곱하기 PER 25배인데 비상장 자회사가 더 좀 소재 단에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걸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다면 할 말이 없지만은 어느 정도 회사가 목표가치를 하면은 아마 이 가치 한 5, 6조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에코프로 BM 가치는 할인율을 만약에 거의 안 주면은 지금 이거 제시한 11조 8천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죠. 11조 8천보다 더 올라가면은 그게 한 6, 70만 원 나오는 거고 BM을 할인율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4, 50% 하면은 이것이 얼마 전에 막 상승하기 직전 50만 원 이하의 어떤 가치도 산정이 되는 거죠. 네. 그 친구는 지금 이제 BM의 가치를 할인율 그 이제 지분의 50% 이상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러게요. 이제 가치 평가. 근데 보면 애널리스트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가치 평가하는 것도 되게 까다롭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말이 항상 이제 밸류는 이만큼 있고, 그죠? 가격이 이만큼 싸다고 하면 그게 이제 주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밸류하고 프라이스, 가격과 네네. 가치는 사실은 이렇게 만나도 스치고 지나가지, 네, 그죠? 그렇죠. 같이 똑같이 맞습니다. 거기까지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버슈팅 할 수도 있고, 언더슈팅 할 수도 그러니까 있고. 이제 가장 큰 거는 네. 이제 이 논란의 가장 큰 거는 여기 한번 보시면은 네네. 변수가 네. 뭐 그 전기차가 저기 침투율이 30%, 40%, 50% 안 간다. 이게 절대 아니고 예. 이거를 2027년, 30년, 35년 어디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보통 봤을 때 우리 이분의 얘기는 전기차 한번 프로젝트가 하면은 한 5년, 7년 정도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 모델은 5년, 7년 뒤에 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우리가 21년, 22년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5년, 7년이면 언제예요? 그게 27년 정도거든요. 그리고 마침 회사도 제시한 게 27년이기 때문에 모든 가치를 27년을 일단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정을 받던 시간 조정 받던 기간 조정 받던 간에 다음에 더 올라갈지도 모르지만은 일단 27년까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열강하지만 PER이 영원히 40배, 40배, 50배 갈 수는 없다. 이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한국의 주식이 아니고 미국의 주식이면 4, 5년 뒤에도 PER이 한 3, 40배 유지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의 주식이라는 것도 있고 성장 산업이 10년, 20년 동안 계속 40배 가는 경우는 유례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레벨이라고 하는 그것도 약간의 악의가 네. 있지만은 한 20배 초중반 정도의 27년을 하면은 아마 현재 주가에서 업사이드가 얼마 전에 내려가기 전에 네. 업사이드를 많이 보고 남들이 샀기 때문에 나도 사야 된다. 흔히 fear of 포모. missing out인데 포모 발 그렇게 매수해서는 좀 조심하셔라라는 그 경계를 보인 것 리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장 자회사가 이제 수산화 리튬 이런 거 에코프렘 말고요.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 갖고 내부적으로 내부 소스 하는 거를 자회사를 하거든요. 네. 사실 이게 더블 카운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27년도에 이 자회사들이 전량 바인딩이 돼서 에코프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밸류에이션의 멀티플을 30배, 40배 준다는 거는 현대 시점에서는 조금 과하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말고 다른 쪽으로의 확장에 대한 것을 더 확실히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7년은 타당해 보이고 밸류에이션의 자회사가 잘 모른다는 측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회사가 제시하는 캐파 기준을 해가지고 한 숫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여주고 유일하게 악유가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미 시장에서 놀고 있는 BM에 대한 게 할인율을 과연 얼마 줄 것이냐, 네. 30% 줄 것이냐, 20% 줄 것이냐, 50%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악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례가 될 수도 있고 네. 현재는 하여튼 주가는 얼마 전에 70만, 80만 원 갔을 때는 거의 할인율을 안 주거나 오히려 할증을 준 거고 과했다고 보는 거고 지금 이 친구가 제시한 이 목표 주가는 할인을 한 반 했기 때문에 네. 시장은 거기 어딘가에서 좀 밸런스를 갖추려고 하는 거죠. 네. 에코프로 그룹은 그렇다고 치고 다른 2차 전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대충 밸류를 좀 계산해 보게 되면 네네. 그 2차 전지 이제 소재 내에서도 예를 들면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네. 에코프로와 좀 비슷한 궤적으로 관심이 있는 기업이고요.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LNF도 그렇고 조금 더 확장하면 이제 셀 업체들 같은 경우, 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뭐 자동차하고 계속 조인트 벤처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현대차하고. LG 엔솔, 예를 들면 그렇죠. 또 최근에 LG와 맞습니다. 이렇게 좀 범위를 확대해 보면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밸류는 어떠세요? 네. 업사이드가 얼마나 더 있느냐 이거는 아기가 있지만은 그거 역시 27년까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산업과 정치적인 이슈가 변할 요지도 있기 때문에 2023년 또는 뭐 10년치의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캐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현재 나와 있는 목표 주가 LG 엔솔이라든지 SDI 그 정도는 무리 없는 목표 주가 설정이 아닌가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정도 갖고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고 네. 최근에 달리 보인 포스코 홀딩스는 약간 좀 캐릭터가 다르죠. 그거는 진짜 비상장회사들이 있고 기존의 털강이라는 게 비즈니스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합하게 되면 비즈니스를 진짜 40만 원 적정 주가인지 60만 원인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네들은 23년, 4년, 5년, 7년보다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기 시간이 좀 그렇잖아요. 아까 27년이라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포스코의 그 비상장 자회사들은 사실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27년, 30년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려움이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모르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주가가 아마도 지금 40만 원 선에서 그 이상으로 스트레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2차 전지 얘기는 뭐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또 시장에 좀 다행스러운 것은 2차 전지의 변동성이 시장 자체를 그냥 확 무너뜨리지 않고 네, 그죠? 그렇죠. 그 에너지는 보강이 되면서 예탁금도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자금이 지금 여러 차례 분석해 주셨지만 반도체, 그다음에 또 뭐 자동차, 그렇죠. 뭐 바이오, 뭐 엔터 이렇게 확산이 네.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예. 이제 2차 전지는 뭐 일정 부분은 가져가더라도 부담은 있고 다른 쪽은 이제 어느 쪽으로 좀 투자를 확대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순환매, 소순환매도 다 이루어졌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한 바퀴 아까 돌았다. 2,600 이렇게 넘어가는데 넘어는 갈 건데 네. 환율이 뭐 1,340, 50 되지 않는 한 원화가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가 나쁘지 않을 거예요. 투자가들이요. 예. 외국인이. 따라서 외국인 주식은 한국을 꾸역꾸역 사려는 게 있고 골고루 퍼져 있는 상태에서 야금야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2,600선은 가볼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가장 큰 리스크는 경기 침체가 결국은 왔을 때 네. 그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때 한 번 더 요동칠 수 있는데 그때는 시클리컬한 주식 이미 감산을 많이 하고 뭐 해가지고 내년을 바라보는 반도체나 이런 주식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주식이건 2차 전지건 뭐 아무거나 한 거 없이 다 뭐 멀티플 높은 게 다 내려갈 것인지 그게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2,600을 가고 안착을 하더라도 과연 그 이상을 언제 볼 수 있느냐 본다면은 이 여름 7, 8, 9월 달 갈 때는 조금 소강 상태거나 또 한번 경계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5월, 6월까지 본다면은 환율만 뭐 1,350으로 되지 않는다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기본적으로 받쳐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개인 투자가들의 힘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주식시장이 뭐 2,400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당분간 없어졌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밸류 얘기 이런 거 사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좋아 나쁠 떠나서 도대체 어떻게 계산한 거지, 그죠? 네, 뭔가, 한번 예. 라인 바이 라인을 한번 30분만 보시면 네. 이해가 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논거가 뭐지? 거기 동의할 수도 있고 네.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그럼요. 그죠? 예. 예. 그 내용을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보시고 뭐 목표가를 얼마로 낮췄다, 매도다, 뭐 이런 거보다도 근거가 뭐야? 요거를 조금 더 보시면 주말에 리포트 많이 읽으면 좋죠. 좋죠. 그죠? 네. 맞습니다. 주중에 밀렸던 거. 네네. 네. 김장열 본부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